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3월 16일자로 나오는 동포세계 신문 412호가 또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12호에는 어떤 내용이 주요하게 게재가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포세계신문은 격월, 그러니까 1, 4, 5, 7, 8, 9, 11일, 홀수달, 매달 이 16일자에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나와서요, 제가 뭐 각 슈퍼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이렇게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저희 유튜브 방송의 하단에 보면은 지면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면 그대로 이 신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참조하시면서 저의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렸던 그 방송 내용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정리돼서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고요. 또 더러는 그러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의 게재된 내용들이 이렇게 수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일면에 저희가 이번에 머리 기사는 법무부가요, 이 동포 정책팀을 본격 가동을 했다. 그래서 이 13년 만에 외국 국적 동포가가 부활할까, 뭐 이런 제목으로 머리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산 출입구 소식부터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있죠. 이 3월 21일, 오늘부터죠. 인천 출입구 외국인청 안산 출장소가요, 안산 출입구 외국인 사무소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할 지역이요, 현행 이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였는데요. 3월 21일부터 확대 개편되면서 광명시, 안양시, 이 군포시까지 이제는 관할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도요, 이 기존 업무에서 이 국적 업무, 또 이민 통합 업무, 외국인 조사 업무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산 출입국과 관련돼서 이 상세한 내용은 이 이면에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좀 보시면은 안산 출입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무부가 동포 정책팀을 본격 가동했다는 소식, 제가 앞서 이 김도균 전 그러니까 제주 한라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님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부가 이 동포 정책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이 법무부 지정 동포 체류 지원 센터인 한중사랑교회에서 이 중국 동포들의 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 정책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 의견 청취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 체류, 이 동포에 대한 이 정책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체류 중국 동포 등 이 체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방문 취업 제도의 이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이 법무부는 2005년경에 외국 국적 동포가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 체류 정책의 이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2009년도에 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그 후 이렇게 13년 만에 이 법무부가 이 동포 정책 전담팀을 가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적 동포가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국 국적 이 동포가가 설립 당시에는 이 국내 체류 동포가 한 20여만 명 좀 정도 이렇게 상회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뭐 한 100만 명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면에서도 이 동포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동포 이 기본법 제정, 이 100만인 서명 동포 시민연대는요, 이 재동포 전담 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이 재동포 기본법 제정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이 제주 한라대 이 김덕윤 교수는요, 이 재동포 기본법 없이도 이 현행 이 재외동포법이나 이 출입국 관리법, 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법 등을 통해서도 이 국내 체류 동포의 현안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 내에서도 이렇게 동포 이 정책 전담팀을 이렇게 본격 가동을 했는데, 역시 현행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 동포의 현안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법무부 내에서는 이 팀 단위는 이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 동포과라든가 이게 또 하나의 좀 이런 좀 큰 단위의 이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이 대통령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윤석열 이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법무부에 과연 외국 국적 동포과가 부활이 될 것인가, 어쨌든 이 전담팀이 제대로 구색을 갖춰서 별도의 과로 이 구색을 할 것인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일면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재동포 기본법 제정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사진과 함께 지난 2월 16일이죠. 재동포 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촉구 이 기자회견을 이 국회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발대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동포 기본법 제정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요. 지금 뭐 1997년도는 뭐 재동포 재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9년도에는 우리가 재동포법이라고 하는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것이 이렇게 제정이 돼서 계속 뭐 수정되어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은, 이 법으로 이 재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동포 이 전담기구를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이 재동포 이 기본법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재동포 기본법의 제정의 이 필요성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가 이렇게 게재되었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면에서는요,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 이 입법 예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제가 전해드렸죠. 이 국가 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이 특칙을 추가한 출입국 관리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요. 5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행 규칙도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은 5월 4일부터는 국가 비상사태 등에 있어서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특칙이 이제는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 비상사태 뭐 주요하게 뭐 큰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뭐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또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 이런 현상이라든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어쨌든 자연 환경이라든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안녕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걸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거를 심사를 해서 이렇게 출국, 그러니까 유예를 해주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교육청이요, 외국인 유아도 유치원비 지원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의 이 체류 자격별 업무 지침을 제가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동포 방문 자격, 방문 취업 체류 자격, 그리고 재동포 체류 자격, 영주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요, 지난 2022년 1월 22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 자격별 업무 지침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공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주요하게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방송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3면은요, 구로구 하원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 남구로 시장 상인회가 이 협약을 해서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캠페인 차원에서 일회용 다이어트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남구로 시장, 동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인데요. 이 장바구니로 장을 보게 되면은 이 종량제 봉투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구로 이 시장, 이 상인의 사무실이 남구로 시장에 있는데, 혹시 뭐 이와 관련돼서 스티커를 받으신 분들은 이쪽 가서 이렇게 종량제 봉투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분야의 이상부 한중사랑 대표님, 이 한중상강포럼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전문가 추천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서는 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전문가 추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수교 올해가 이 3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해고와 이 미래전망 해가지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예술, 언론, 시민단체, 교육, 차세대 각 분야의 추천 간담회 내용. 그래서 이 주요 내용만 이렇게 좀 간추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5면은 네, 광고 지면이고요. 그리고 6면에 네, 뭐 고충 상담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어려움을 들어주세요 해서 계속 이 동포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동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 상당히 엄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뭐 걸리면은 최소 뭐 한 700만원 뭐 이상 이렇게 벌금이 내려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체류 자격 연장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애로를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절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중국 동포의 사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입금을 해주거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이 돈을 대신 입금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일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보이스피싱 아니면은 이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연루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관리에 있어서도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서 이 수천만 원의 이 징수금 고지서를 받는 이 중국 동포의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게재를 했습니다. 7면에는요, 김도균 제주 한라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17,000, 2만 명 가까이가 시청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재동포의 이 취업 제한 문제, 이 해결은 이 정책 당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이렇게 김도균 원장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신 분들 지금 취업 제한 언제 풀리느냐,
아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포 정치의 전단팀이 이렇게 가동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아마 이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계속 접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 법무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재외동포 정치의 흐름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역대 정부 정권의 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걸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은 좀 재외동포 정책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아시아발전재단의 공동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그래서 중국 동포의 노손자 씨의 한국생활 30년. 지금 수원시 이 중국동포 협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원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중국어 상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도 한국 생활이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좀 소개를 했고, 그러면 우즈베크에서 온 청년 파르 허존 씨, 네, 20대 후반기에 아주 당당한 이 우즈베키스탄의 이 청년인데요. 한국에 유학으로 와서 어떠한 이 꿈을 갖고 이렇게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지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의 결혼 이주 1세대인 이 원욱금 씨, 벌써 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이 20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제한 베트남 20만 시대를 맡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 결혼 이주 1세대인 원욱금 씨가 참 베트남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국 생활과 그의 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은요, 네, 한참 이 북경 동계올림픽 기간에 이 개막식 때죠. 이 한복 입고 나온 이 조선족 여성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한복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홍 연변대 교수는 이 한복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아시아문화연구원의 김용국 원장은 한국 측의 입장으로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오해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서로 유감과 이 오해, 이 한분의 두 가지 시선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 내용과 김호원 교수의 기고글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네, 11면은 혼인광고입니다. 우리 혼인광고, 이렇게 요즘 배우자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동포분들 중에 또 자녀들의 이 결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혼인광고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담 없이 이렇게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2면에는요, 네, 문민, 이 서울국제학원의 원장이시오. 지금 당신의 수식어라고 하는 이 전후서 재미교포 출신 이 감독입니다. 요즘 디아스포라와 관련돼서 영화도 찍고요. 당신의 수식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쓴 글,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이런 글을 이렇게 게재를 해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외동포 재단에서는요, 모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차세대 동포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또 게재를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학사과정은 25명, 석박사과정은 75명. 그래서 2022년도 9월 학기, 또는 2023년도 3월 학기 내에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 예정을 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이 유학생 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장학생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동포 재단 이 홈페이지 코리안넷에 들어가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이 지면 보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면에는요, 네, 뭐 국내 유산 또 윤석열 당선인이 4강 위기후에 이 기조전환을 예고를 했다. 미국은 동맹, 일본은 협력, 중국 간의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위교 기조 전환을 이렇게 전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설을 통해서는요, 중국 동포 유권자는 천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투표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중국 동포 유권자,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렇게 많이 투표에 임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또 6월 2일이면은 뭐 지방선거입니다. 이때는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있어서도 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0만 명 가까이가 또 6월 지방선거 때 투표에 임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뭐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광진구, 뭐 경기도의 안산 단원구, 수원 팔달구,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동포 출신 유권자들이나 영주 자격자들이 또 상당한 이 표심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 표 한 표를 할 때 정말 한국에 나와 살고 있는 이 동포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천병으로서의 이 투표를 행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14면에는요, 네,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방송, 지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이렇게 조회수를 보인 이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동포 체류 정책 업무 지침, 네, 많은 분들이 봤고요. 또 이 탈북민 유튜버인 정성산 TV가 또 중국 동포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 대선 기간에 외국인 건강보험 이 숟가락론을 이렇게 펼쳤죠. 그래서 이에 반박하는 그런 기사를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김도균 제주 한라대 교수님과의 인터뷰, 이 동포 차별, 취업 제한 충분히 없앨 수 있다. 또 법무부가 동포 정책팀을 본격 가동했다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이 간담회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국내 체류 동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 그리고 북경 동계 올림픽 때 이 한복 논란, 이 조선족이 한복을 입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이것도 많은 동포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네, 15면은 KBS 한민족 방송과 함께, 네, 오늘 3월 21일, 네, 오늘 KBS 아트홀에서는요, KBS 한민족 방송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네, 5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는 동포분들의 이 편지 사연을 이렇게 접수를 해서 안내를 해주는 건데, 과거에는 서로 이 친지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요, 이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한 15,000 가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친지와 이 어떤 친척을, 가족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 통수로는 뭐 25만 통이 이렇게 동포들이 보여준 사연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 합니다. 네, 뭐 15,000 가구가 이 친척을 서로 찾았다. 그리고 편지 사연만 25만 통에 이른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이 50년간의 이 동포들이 보여준 사연, 정말 거기에 하나의 역사가 숨어 있는 그런 편지 사연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16면입니다. 이 김세강, 박도농원 대표, 네, 한국의 오상민락촌의 촌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요즘 그 중국에 있는 오상쌀 아주 유명하죠. 그 한국의 이 당진에서 사는 쌀과 이 교배를 해서요,
교배라고 하나요? 교접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한국산 도야 향미를 첫 수확을 했는데, 저도 그거를 밥을 해 먹으니까 무지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로 시장 내 이 동북 특산에서도 이 오상쌀맛, 이 도야 향미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 광고를 보고 혹시 특히 이 흑룡강성 이 오상쌀 맛을 한번 맛보고 싶은 분들은요, 한번 이 도야 향미 한번 구매해서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포세계신문 412호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이 신문에 게재하고 싶은 좋은 사연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이렇게 신문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걸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